네. 통일만연합회는 2015년에 설립이 돼서 2016년에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 단체이고, 탈북 여성들이 직접 운영하는 탈북 여성 인권 단체입니다. 통일만연합회는 제일 처음 설립됐을 때 당시 목적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한 가지 목적으로만 활동해 왔는데요. 그것이 바로 북한과 중국을 탈북하는 가정의 탈북 여성들이 엄마와 아이가 강제로 분리되는 이러한 경험을 겪게 되면서 엄마와 아이의 이런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탈북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통일만연합회가 이 소식을 접한 지는 최초에 접한 지는 2020년 연초예요. 그때 당시 통일만연합회는 강제 북송 인권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초기의 데이터 작업을 위해서 강제 북송 실태 조사를 위해서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 221명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던 중이었고, 그때 당시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그들의 동향을 알아보는 과정에 중국 공안이 "호적을 올려주겠으니까 탈북 여성들 너네 한국으로 도망가지 말고 중국 가정을 지켜라." 라고 그때 당시 최초에 이미 소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에 무엇을 반영했냐면, 이 소식을, 이 소문이나 혹시 이러한 통보를 받은 탈북민들이 있는지를 설문조사 문구에 였거든요. 근데 설문조사 참여자 90%가 그런 공안으로부터 통보를 듣거나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를 그때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는 2020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우리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보고서는 2022년 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 인권 보고서를, 강제 북송 인권 보고서를 완성해서 내보내기 전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사는 7명의 탈북 여성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이 소문의 출처와 코로나 기간에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저희가 재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뷰로 이번에는 진행이 됐고, 그 인터뷰 과정에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그때 당시 호적이 올려주는 줄 알고 정말로 많이 들떠 있었는데, 그것이 호적이 아니라 임시 거주증이다. 그런데 이 임시 거주증은 무엇인가? 중국 남편과 아이와 함께 호적이 정식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이장 한 장에 남편 사진과 남편 연락처, 본인 연락처, 자녀 수, 어디서 산다, 딱 이것만 기록되는, 말 그대로 임시로 등록되는 등록증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등록증을 등록한 이후부터 한 달에 2번씩 공안에 가서 휴대폰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등록을 하는 과정에 무료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지만 5천 위안에서 8천 위안까지의 차등화된 금액을 각 지역별로 자기 마음대로 그걸 정해 가지고 탈북민들한테 "무조건 등록해라."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도망치고, 등록하는 순간 언젠가는 강제 부송이 재개될 때 그들이 1순위로 순위로 강제 부송이 될 수 있다는 위험도를 알기 때문에 도망을 쳤지만, 공안이 "너네가 등록 안 하면 남편을 감옥에 보내겠다."라는 협박으로 인하면서 결국 그들이 다 와서 스스로 등록을 하게끔 유도를 했고, 등록을 한 이후에도 한 달에 2번씩 휴대폰을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휴대폰으로 제일 먼저 북한과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냐? 북한하고 현재 연락하냐? 한국하고 연락하냐? 그리고 "우리는 호적을 언제 올려주냐?"라고 묻는 탈북 여성들에게는 "호적을 올리시면 어디 갈 거냐? 한국 갈 거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가지 마라. 중국 가정을 지키고 너네 안 잡아가겠으니까 여기에서 요대로만 살아라. 범죄 안 저지르고 딱 여기서만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만 살아라." 이렇게 강조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임시 거주증이라는 이 조치 자체는 바로 중국의 모 지역에 있는 어느 한 성에 있는 한족 동네에서 한족 촌장이 탈북 여성들을 하도 잡아가니까, 탈북 여성들 너무 잡아가면 우리는 종족이 전멸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탈북 여성들 잡아가지 마라 라고 한족 촌장이 직접 제의를 했어요.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여러 개 성에서 시작이 됐고, 그 시작이 동기로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지역으로는 한 7개 지역인가 8개 지역이 이미 탈북민들에 대한 임시 등록증을 지금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하더라도 그럼 이 임시 등록증으로 그들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택시와 버스만 탈 수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 열차를 탈 수 없고 병원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답답해서 이왕해 주는 거 기차, 비행기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병원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병원은 안 해주냐 했더니, 병원부터가 이제 건강보험이라든가 의료보험 이런 문제가 꼬여있기 때문에 호적이 없으면 접수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현재도 계속 지금 체포하고 있고요. 탈북민들로부터만 임시 거주증의 확인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이거에 대한 출처가 어떻게 됐는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라는 걸 재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중국 공안 관계자의 인터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공안 관계자를 통해서 그래서 너네가 북송 안 할 거냐 했더니 그거는 어떠한 답변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문에 100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현재 체포돼서 구금돼 있는 상황이고, 계속 북한이 2020년 5월부로 더는 코로나 때문에 강제북송 탈북민들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보내지 마라 라고 했는데 중국 공안은 계속 지금 체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도문이 어떤 상황이, 도문 변방대는 어떤 공문을 내렸냐면, 우리가 북한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구금시설이 인원이 포화가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내지 마라. 너네 지역에서 체포하는 탈북민은 너네 지역 구류장에다 구류를 시켜서 니네가 알아서 처분해라. 이렇게 지금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체포는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국 안에서도 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걸 봐서는 북한 정부가 보내달라라는 요구 조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탈북민을 강제 북송시킨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 자체 판단에 의해서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 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번 기회에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호칭 정리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내에 있는 탈북 여성들을, 그들을 탈북 여성이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그들은 아직 무국적 상태이고 어떠한 허적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 국적의 여성들입니다. 이들을 강제 북송 정책의 대상자로 북한으로 바로 북송을 시키면 결국 그들은 북한에 넘어가서 또 다른 북한 인권 유린의 대상자가 됩니다. 문제는 국제사회가 지금 말하는 북한 인권 개선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배제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인권 문제를 중국 인권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부터가 뜯어고치지 않으면 강제 북송의 문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 문제는 중국이 공동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엄연하게 중국은 직접적인 피의자 신분에서 북한하고 강제 북송으로 인한 인권 유린에 대한 공동 책임을 반드시 집어야 됩니다. 왜? 중국 공안이 북한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 중국인 가족들과 남편들을 같이 폭행을 하고 구금하고 협박을 하고 하는 문제는 우리 인권조사 실태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엄연하게 중국 자국민 피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제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반드시 북한과 강제 북송 정책의 공동 피의자로 올려놓고 같이 규탄을 해야 되고,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한 압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최종 저희 인권보고서에서 나온 결과입니다.